한정승인 심판을 받기 전에는 절대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서 두 가지 질문 선정하여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생분께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을 하셨고 이제 보험회사와 개인 합의금이나 형사 합의금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런 합의금들을 과연 한정 승인을 할 때에 상속 재산으로서 재산 목록에 기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채권자에게 청산을 해야 하는지,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케이스로 사고로 돌아가신 경우에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면은 가해자 쪽에서 지금 돌아가신 분에게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게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망인께서 입은 손해를 법적으로는 어떻게 따지냐면 이렇게 세 가지,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 이렇게 이제 나눠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뭐냐? 돌아가신 분이 이 손해로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라면은 병원비, 사고가 나면서 뭐 차가 망가졌다라면은 그런 자동차 수리비, 뭐 이런 것들이 적극적 손해가 되겠죠. 뭐 재산적 손해가 뭐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소극적 손해라고 한다라면은 이 사고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는데 얻지 못한 이익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말로 일실수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께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다라면은 남은 기대 여명 동안에 그 직장 생활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있었는데 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얻지 못한 수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는 우리가 흔히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을 위자료라고 하는데 이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우리가 위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 본인에게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 이 세 가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돌아가신 분 본인의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사적으로 받아야 될 이 손해배상금은, 돌아가신 분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상속 재산에 해당한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편 우리 민법은 752조에서 이런 생명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계 비속이나 존속, 배우자 같은 유족에게 극심한 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이 유족 고유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서 이 가해자가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즉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유족 고유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는 유족 본인의 고유 재산이지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이 아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 본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상속 재산이고 유족의 고유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위자료는 상속 재산이 아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이거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형사 합의금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가해자 쪽에서 수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이제 또는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자 측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을 하고 또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고 좀 더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본인이 좀 더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금을 또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면서 지급되는 형사 합의금은 우리 당사자들이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도라고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이 민사상 손해배상금, 이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하시면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뭐 받는다 하고 합의금을 받아버리시면은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받아버리는 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돌아가신 분 상속 재산을 한정승인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받으면 안 된다. 그건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하거나 또는 민사 합의를 하거나 한정승인 심판이 있기 전에 이런 류의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배상금, 합의금을 받게 된다라면은 한정승인의 효력이 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일단은 민사 합의를 할 때에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 합의는 한정승인 심판 이후로 일단 미뤄두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형사 합의 같은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또는 이제 유족들 고유의 손해를 위로하기 위하여 뭐 이런 류의 문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형사 합의를 하게 되시면 이러한 유족의 고유한 정신적 손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형사 합의금이 지급됐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을 받거나 또는 그거에 관해서 합의를 하신 게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로 형사 합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민사상 망인의 고유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별개로 유족의 고유한 정신적 손해를 위로하기 위하여 뭐 이런 취지의 명확한 문구를 넣어서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정승인 심판이 끝나고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에도 뭐 합의를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소송을 한다라면은 법원에서 이런 각각의 손해별로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가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돌아가신 분 채권자한테 청산을 해주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분들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거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금액들을 소송할 때 법원이 판단을 해주는 것과 비슷하게 대략적으로나마 금액의 범위를 정해서 합의나 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채권자한테 청산할 재산이 얼마고 우리가 받아도 되는 재산이 얼마인지 근거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보험사와 협의를 해서 이 각각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금액을 대략적으로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청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는데 신문공고 기간이 이제 2달이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이 2달 기간 안에 망인의 상속예금을 찾아도 되느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자, 우리 민법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한다라면은 단순 승인을 의제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기 전에는 돌아가신 분 재산을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예금을 출금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판례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이 규정은 한정승인 심판이 법원에서 나오기 전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이 나오기 전에 상속재산을 출금하면 안 되는 거지, 한정승인 심판이 나온 이후에는 얼마든지 상속예금을 출금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한정승인 심판 이후에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신문공고 기간 2달이 지나면 이제 그때까지 파악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청산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승인 심판이 나온 이후에 신문공고 기간 동안에는 돌아가신 분 상속예금을 출금하면서 이런 상속재산들을 청산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겠죠. 결론적으로 돌아가신 분 예금을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이후에는 신문공고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출금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산만 잘 준비를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지난 7월달 한 달 동안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서 2가지 질문 선택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상속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영상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영상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상속 전문 변호사가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허한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